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요즘 결혼을 다 늦게 하는 추세잖아요. 어린이집에 40대 넘은 엄마들도 흔히 보인다고 하던데 그에 비해 저는 아이를 일찍 낳았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키웠을 때 어린 엄마네, 애가 애를 낳았네. 그런 소리 많이도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나이가 중요한가? 스스로 내린 결정에 책임지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인생에 여러 번 무너지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참 이 모든 걸 겪고 보니 어른들 말씀대로 우선 살고 볼 일입니다. 살다 보면 만나게 될 사람은 만나고 이어질 인연은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는 집이라는 곳이 안전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장소였어요. 학교에 있을 때 마음이 제일 편했고 학교 시간이 다가와 집으로 가야 할 때면 늘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집에 가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아빠가 집에 있는지, 집에 있다면 술을 마셨는지였습니다. 대낮부터 아빠가 술에 취해 있는 날엔 엄마도 저도 무사하기가 힘든 날이었거든요. 엄마는 낮에 일을 하느라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았으니 타깃은 저였어요. 형지야, 이쪽으로 와. 엄마, 지금 시간에 왜 집에 있어? 식당에서 일하는데 네 아빠 술병 한가득 들고 가는 거 보고 뛰어왔다. 너 학교에서 오는 시간이잖아. 엄마, 진짜 맨날 우리는 왜 이러고 살아? 엄마가 미안해. 일단 지금은 엄마 식당에 가 있자. 야, 이것들아 당장 안 들어와! 어떻게 된 게 애미나 딸년이나 집에 붙어있질 않아! 내가 우스워! 휘청거리며 골목을 달려오다 넘어져 길바닥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아빠. 그 순간 같은 반 친구들이라도 마주칠 때면 전 정말 그 자리에서 증발하고 싶었어요. 아빠의 술버릇은 세월이 갈수록 심해지기만 했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이 집에서 나가는 거야. 탈출할 거야. 그리고 전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엄마, 나 다른 지역에 일 구했어. 엄마도 나랑 같이 가. 영지야, 어차피 네 아버지 오래 살지도 못해. 그리고 나까지 같이 떠나면 그 인간 너랑 나 찾는다고 세상 끝까지 쫓아올 거야. 엄마가 미안하다, 영지야. 엄마, 진짜 이러다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이거 엄마가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야. 가서 생활비 보태 쓰고 잘 정착하게 되면 연락해. 알겠지? 그렇게 도망치듯 집을 나왔어요. 혼자 남은 엄마가 걱정되었지만 일단 살아야겠다는 생존 본능이 앞섰던 것 같아요. 대학 같은 건 당연히 생각도 못했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식품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공장 일은 너무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작은 공간에 이불 깔고 몸을 눕힐 때면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월세방이긴 했지만 내 집이었고 그때서야 집이란 이런 거구나.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잠들 수 있는 곳이구나 생각했던 거였죠. 마음이 안정되자 일도 생활도 즐거워졌어요. 영주씨,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영준씨. 오늘 얼굴이 좋아 보여요. 아침은 먹었어요? 식품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그는 공장에서 스마일맨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힘든 기색 없이 척척 일을 해내고 모두에게 밝고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침 인사도 싱긋 보여주는 미소도 다 의례적인 거니 생각했는데 사실 그 사람에게 제가 특별했던 거였어요. 일을 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그가 조심스럽게 고백을 했고 타지에서 의지할 곳 없던 저는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지씨, 우리 살림을 합치는 건 어떨까요? 그치만 결혼도 안 했는걸요? 걱정되는 마음 이해해요. 영지씨, 나 그동안 성실히 돈 모았어요. 그동안 편찮으신 부모님 모시느라 많이 모으진 못했지만요. 몇 년 전 두 분이 차례로 돌아가시며 더 병원비는 나가지 않아요. 나 정말 꾸준히 일하고 아껴 살았어요.
같이 살면 따로 사는 것보다 생활비 더 아낄 수 있지 않겠어요? 타지에서 아는 사람도 없이 나나 영지 씨나 일 끝나고 혼자 저녁 먹잖아요. 그 저녁이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영준 씨 마음 알겠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살았지만 행복했던 시간이 없었기에 다시 누군가와 같이 산다는 것이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1년 넘게 본 이 남자, 한결같이 성실하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거든요. 같이 살면서 돈도 아껴 모으고 준비가 되면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영지 씨, 아침 해놨어요. 나 발주 들어온 것 때문에 좀 일찍 나갈게요. 먹고 출근해요. 이따 회사에서 봐요. 고마워요. 이따 만나요. 저보다 일찍 일어나 따뜻한 아침밥을 차려주고 저녁이면 오늘도 고생했다며 정성껏 제 손발을 주물러주는 사람이었죠. 나이도 저보다 5살이나 많았지만 꼬박꼬박 높임말을 쓰며 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하게 불어오는 봄바람과 함께 제 뱃속에는 새 생명의 씨앗이 싹을 틔웠어요. 퇴근하고 같이 저녁을 먹던 중 저는 조심스레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영준 씨, 나 말할 게 있어요. 네, 무슨 일 있어요? 나한테 내 뱃속에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그리고 제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영지 씨, 내가 잘할게요. 내가 책임질게요. 우리 결혼해요. 좋아요. 임신 초기, 무리를 하면 안 되었지만 또 일을 당장 그만둘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애를 가진 이후 더 저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먹고 싶은 게 있다 하면 한달음에 달려가 사왔고 철분이며 임산부에게 필요한 영양제도 챙겨주었어요. 그렇게 임신 중기에 접어들고 안정기가 되었어요. 그날 저는 휴무였고 몸이 무겁고 나른해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달콤한 잠을 깨운 것은 귓전을 날카롭게 때리는 휴대폰 소리였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영준 씨가요? 말도 안 돼. 사고였습니다. 공장에서 반죽을 섞는 기계를 청소하다가 그만 기계 안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작업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기계 작동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전수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사람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숨을 거뒀어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죠. 점심시간, 뭐가 먹고 싶냐고 해서 순대가 먹고 싶다고 말했었죠. 퇴근하는 길에 사서 온다고 했는데 그게 그와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다행이에요. 큰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다행스럽게 뱃속 아기는 이상이 없네요. 선생님, 저 어떡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 아빠는 이제 세상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유산되지 않고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감사함과 안도함을 느꼈어요. 태어날 아이 얼굴 한번 못 보고 허망하게 떠난 그 사람이 불쌍했을 뿐이지요. 그 사람이 남겨준 아이, 내가 지켜야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사고 4개월 후, 저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출산 직전 엄마에게 연락을 했고, 엄마는 아빠 몰래 제가 있는 곳으로 와주었어요. 엄마, 나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아기 아빠 너무 좋은 사람이었거든? 엄마도 보면 틀림없이 좋아했을 건데, 이렇게 되어버렸어. 미안해, 엄마.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얼마나 힘들었니? 앞으로 얼마나 힘들고, 아이고. 출산 후, 병원에서 퇴원을 하자 엄마는 며칠 집에 머물며 산후조리를 해주셨어요. 엄마가 보태주신 조금의 돈과 남편의 산재 보험금을 받아 일을 쉬며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법적으로 혼인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함께 살았고 무엇보다 태어난 아기가 남편의 아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몸을 추스른 뒤에 남편이 떠난 공장, 그 지역에 계속 살기가 힘들더군요. 모든 걸 정리하고 저는 아기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훈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까꿍. 아이고, 우리 재훈이 오늘도 잘생겼다. 어여 저한테 맡기고 출근하세요. 감사합니다. 재훈이 잘 부탁드려요, 원장님. 겨우 2살 배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일을 계속 쉴 수는 없었어요. 저는 백화점의 명품관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 작업복과는 완전히 다른 유니폼, 단정한 블라우스, 구두를 신고 명품관에서 고객님 응대 일을 하게 되었지요. 처음엔 가방이나 구두 물품을 진열대에 놓다가 가격을 보고 흠칫 놀랄 때가 많았어요. 와, 진짜 비싸다. 이런 걸 그냥 한 번에 사는구나. 여기 오는 사람들은. 분명 같은 공간에 있는데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은 기분. 돈이 엄청 많아져도 저는 그런 가방 턱턱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새로 왔어? 못 보던 얼굴인데? 네, 맞습니다. 편안한 쇼핑 될 수 있도록 제가 편히 모시겠습니다. VIP 고객들도 많았고 그런 고객들은 시즌마다 방문을 해서 가격표도 안 보고 손가락으로 명품들을 가리켰죠. 이거하고 저거. 네, 고객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1년 정도 지나자 일에도 적응이 되었고 친절하고 눈치가 빠르고 싹싹했던 저는 단골 고객들이 생겼어요. VIP 고객 관리를 잘하면 인센티브도 올라가고 처음 도전해본 일인데 저랑 꽤 잘 맞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꼭 이런 곳에서 오래 일해본 사람 같아, 영지 씨는. 아, 그래요? 진짜 명품관 처음인 거 맞아? 다른 브랜드에 있다 온 건 아니고? 아니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장에 처음 보는 남자 고객이 들어왔어요. 원래 제 담당은 아니고 제 팀장님의 고객이었죠. 팀장님이 급하게 회의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 고객 응대를 저에게 맡기셨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찾으시는 상품이 있으실까요? 네, 이번 시즌 아우터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떤 걸 추천하세요? 이 네이비 자켓이 고객님의 피부톤과 분위기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마음에 들었는데. 피팅 해보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살갑지는 않지만 예의 바르고 단정한 느낌, 그리고 깊은 눈빛이 몇 년 전 떠나간 전 남편을 떠오르게 했죠. 명품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럭저럭 사람 보는 눈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일하며 제가 얻은 결론은 결국 사람이 명품이어야 한다 였습니다. 명품을 아무리 많이 사고 몸에 휘두르고 다녀도 사람이 명품이 아니면 약간은 천박하게 보이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지요. 똑같이 돈이 많은데 과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품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투나 행동에서 명품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천박함, 기운을 풍기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소한 말투와 행동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모두가 고객님이시니 친절하게 응대를 했지만요. 그렇게 처음 그 남자 고객 응대를 했는데 그날 제 명품을 받아가더라고요. 한 달 뒤 그 남자는 매장에 방문해 쇼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2주, 방문 간격이 짧아졌어요. 올 때마다 제가 응대를 했으니 제 단골 고객이 되었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느 쌀쌀한 저녁, 퇴근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구두를 벗고 편한 운동화로 갈아 신고 후드티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백화점을 나섰어요. 김영지 씨? 어머, 안녕하세요. 박윤우 고객님이시죠? 이 시간에 어떤 일이세요? 아, 퇴근하시는 길이죠? 네? 아, 제가 매장에서만 뵙다가. 갑자기 청바지에 운동화, 후드 티셔츠를 푹 눌러 쓴 제 옷차림이 퍼뜩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잘 어울려요. 편안해 보이네요. 이게 원래 영지 씨 모습인가요? 네? 배고프죠? 밥 먹었어요? 저녁 같이 할래요? 아, 고객님. 저녁 저도 함께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급히 가봐야 해서요.
아, 그렇죠. 제가 미리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실례했습니다. 저 이번 주 금요일에 오프거든요. 그때도 괜찮으시다면. 금요일 점심도 괜찮아요? 요즘 걷기도 좋은 날씨인데 낮에 봐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뵐게요. 배가 고파서 저녁을 먹자는 말에 저도 모르게 그럴까 하다가 퍼뜩 머리에 떠오른 것은 어린이집 종일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제 아이였습니다. 그 남자를 뒤로 하고 저는 전속력으로 달려 어린이집에 맡긴 아기를 데려왔어요. 아기를 씻기고 재우고 나니 그때야 제가 한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쳤나봐. 금요일에 일 쉰다는 말을 내가 왜 했지? 아, 세상에나. 그리고 일을 쉬는 금요일. 정말 그 사람과 저는 점심을 함께 했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그날 저녁 퇴근하는 저를 기다린 거였어요. 매장을 굉장히 자주 오고 올 때마다 옷을 사길래 와, 정말 이 브랜드를 좋아하나 보다. 뭐 매번 이렇게 쇼핑할 정도로 다른 브랜드도 많이 사겠지 했는데 매장 방문 간격이 짧았던 게 저를 보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저 영지 씨를 더 알아가고 싶어요. 괜찮으시다면 우리 만나 볼래요?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 짧은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아직 어린 아기, 그리고 전 남편의 얼굴이었어요. 결혼을 하진 않았으니 전 남편은 아니었지만 세상을 떠난 아이 아빠였죠. 그 사람을 떠나보낸 지 4년. 내가 누군가를 만나도 될까? 이 사람 말대로 알아가 보는 것은 괜찮을까? 제 나이 25.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도 어린 나이였네요. 아이가 있긴 하지만 청춘인 나이였고 또래들이 한창 즐겁게 지내며 사랑을 꽃피울 나이였죠. 당혹스러운 제 표정을 읽은 그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오늘 대화도 즐겁고 저는 이 시간이 너무 편안했거든요. 이런 시간을 또 함께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저도 즐거웠어요. 그렇게 그 사람을 좀 더 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꽃다발을 들고 서 있던 사람. 아무 특별한 날도 아니었지만 꽃이 향기롭다며 꽃 선물을 자주 하는 사람이었어요. 몇 개월 만났을 때 저는 제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쉬는 날이었던 오후, 점심을 먹고 한강을 산책하던 중에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만난다면 제 상황에 대해 윤우 씨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네, 말씀하세요. 사실 저는 4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서울 올라오기 전 낳은 제 아이고 지금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아, 그래서 늘 저녁에 바쁘신 거였군요. 생각해보니 저녁 늦게까지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네요. 네, 어린이집에 맡긴 아이를 데려오고 아이를 돌봐야 하니까요. 많이 놀라셨죠? 네, 조금요. 영지 씨가 너무 젊고 해서 아이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봤네요. 실례가 안 된다면 왜 지금 아이를 혼자 키우시게 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죽은 아이 아빠에 대한 이야기와 그간 살아온 이야기를 툭 터놓고 한 것이요.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정에서 너무 힘들었던 것과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떠난 것, 타지에 있는 식품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아이 아빠를 만난 것, 아이가 생겼고 결혼을 약속했지만 불의의 사고로 아이 아빠가 세상을 떠난 것까지 그 사람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윽고 제 이야기를 다 마치자 정말 조심스럽게 위로해주듯 저를 토닥여 주었어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저로서는 상상이 잘 되지가 않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워요. 영지 씨가 씩씩하게 잘 버텨주어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내하며 책임지는 삶을 살고 있는 영지 씨가 정말 멋있어요. 정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이 말을 하면 우리의 만남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솔직히 털어놓았는데 그 사람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며 말투가 정말 진심으로 위로하는 거였거든요. 명품 매장에서 일하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긴 것 같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다. 사람이 명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 그 사람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네, 말씀하셔요. 사실 전 한 번 다녀온 사람입니다. 아, 영지 씨와는 반대의 상황이죠. 영지 씨는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아이가 있고 저는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지만 아이는 없어요. 그렇군요. 들어보니 그 사람도 꽤나 고생을 했더라고요. 이혼을 했다는 전처. 그 여자는 이 남자의 물질만을 사랑했던 여자였다고 해요. 만나고 사귀는 동안에도 끝없이 명품 선물을 요구했고 기념일에는 더 큰 선물, 부담이 될 법한 금액이었는데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오빠, 그거 알지? 명품은 오늘이 제일 싼 거야.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샤땡을 선두로 해서 모든 명품 가격이 해마다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3달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 여자의 심한 사치에 결혼은 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던 그때 그 여자가 폭탄 선언을 했다고 하더군요. 나 임신했어. 정말이야? 반응이 왜 이래? 오빠 기쁘지 않은 거야? 나 너무 서운해. 프로포즈 안 할 거야? 배 나오기 전에 드레스 입혀줘야지. 믿기지 않는 사실이었지만 그녀가 내민 것은 2줄이 선명하게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그 사람은 그 여자와 아이를 책임지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서둘러 웨딩홀 예약을 잡고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배가 불러오지 않고 병원도 늘 혼자 다녀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의심스러웠어요. 진짜 임신한 것이 맞느냐 추궁을 하자 갑자기 사실 유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속은 내가 바보였어요. 병원에 끌고 가서 검사를 하니 임신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2줄이 그어진 테스트기도 가짜였죠. 정말 감쪽같이 속았어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그런 걸로 사람을 속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결심을 했습니다. 헤어질 결심이요. 윤호 씨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같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먼저 번의 만남에서 상처가 있었고 그 흔적은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만남을 가지며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즘 조심스럽게 그 사람은 저의 아이를 만나고 싶다고 했죠. 아이와 누군가를 만나는 게 처음이라서요. 긴장이 되네요. 저는 아이를 좋아해요. 아빠가 되는 것도 제 꿈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노력을 해봐도 될까요? 그 이후 쉬는 날, 그 사람과 아이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꽃축제, 놀이공원, 아쿠아리움. 제가 홀로 키울 때 아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함께 했어요. 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가 이런 거였구나. 너무 크게 빈자리였어. 혼자 키우며 정말 많이 노력했지만 채워주지 못했던 것들이었죠. 4살이었기에 제 아이는 거의 그 사람을 아빠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 그 사람은 정식으로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영지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영지 씨의 남편으로 재훈이의 아빠로 살고 싶습니다. 네, 고마워요, 윤우 씨.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오랜만에 먼저 떠난 아이 아빠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하늘에서 듣고 있을 그 사람에게요. 나 프로포즈 받았어. 좋은 사람이야. 당신 우리 재훈이 얼굴도 못 보고 떠났는데 그 사람 우리 재훈이를 너무 아껴주는 사람이야. 나 새로운 인생 시작해도 될까? 당신이 하늘에서 우리 재훈이 지켜주고 있잖아. 재훈이에게 아빠가 생기는 것도 나랑 재훈이와 그 사람이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도 당신이 축복해줬으면 좋겠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항상. 엄마 울어? 잠을 자다 깬 아이가 제 품에 안겨 잠투정을 하더라고요. 재훈아, 아저씨 좋아? 누구? 윤우 아저씨? 윤우 아저씨. 나 아저씨 좋아. 아저씨가 아빠였으면 좋겠어.
저는 아이를 토닥이며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관문, 커다란 관문이 남아 있었지요. 저희 둘의 결정을 이러한데 상견례가 남아 있었어요.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허락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그 사람은 어머니와 살고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했죠. 부담 갖지 말아요. 영지 씨, 제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 놓을게요. 간간히 엄마와 연락을 하고 있었고 상견례 자리에는 엄마가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에게 전화로 소식을 전했지요. 엄마, 잘 지냈어? 영지야, 별일 없니? 아픈 데는 없고? 엄마, 사실 나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 내 아이를 너무 아껴주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상견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났니? 재훈이한테도 잘 된 일인 거지? 근데 엄마, 상견례 자리에 아빠는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어. 그냥 엄마 혼자 왔으면 좋겠어. 시어머니 되시는 분도 혼자 나오실 거야. 아버님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거든. 영지야, 네 아빠 그 인간 떠났다. 아주 가버렸어. 아주 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쩌면 빤히 예정된 결말이었죠. 늘 술에 취해 있던 아버지, 성인이 되고 연락 한 번 한 적 없고 간혹 엄마랑 연락할 때도 그 인간 안부는 묻지 않았거든요.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술에 취해 거리에서 자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해요. 너한테 부고 소식도 알리지 않았다. 장례식이라고 뭐 올 사람이 있니?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갔구나, 떠났구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지만 무엇보다 이제 정말 엄마가 자유다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의 어머님과 저희 엄마, 그리고 제 아들 5명으로 예약을 했고 상견례 당일 엄마를 모시고 아이와 함께 자리에 나갔습니다. 시어머님을 처음 뵙는 자리인지라 몹시 긴장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영지 씨와 결혼할 박윤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저희 어머님이세요. 반가워요. 유명자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영지입니다. 이쪽은 저희 어머니이시고 여기는 제 아들 김재훈이에요. 안녕하세요. 사부인 영지 어미 되는 최순자입니다. 여기는 제 손자 재훈이고요. 재훈아,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김재훈이에요. 그런데 미소를 머금고 저희 어머니와 인사를 하고 차례로 제 아들을 본 시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가까이 다가오셔서 저희 아이 얼굴을 붙잡고 빤히 바라보셨죠. 애 아빠 이름이 뭐니? 네? 어머님? 재훈이 아빠요? 너무 닮았어. 애기 아빠 이름이 뭐야? 영준이에요, 어머님. 애기 아빠 이름은 이영준이에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나서 아이에게는 제 성을 물려주었는데요. 아이 아빠 이름을 들은 시모는 손을 덜덜 떨면서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영준이 사진 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사부인 왜 그러시나요? 뭔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너무 당황했지만 핸드폰을 꺼내 연애 시절 함께 찍었던 아이 아빠 영준 씨의 사진을 시어머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자마자 어머님께서는 저를 껴안고 오열을 하셨습니다. 큰 소리가 나자 직원들이 달려왔고 남편은 죄송하다며 직원들을 돌려보냈죠. 엄마, 여기 물 드세요.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야? 장모님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한참을 울던 시어머님이 진정을 한 뒤 눈물을 훔치며 하는 이야기에 그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 너무 놀라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영준이라는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사고로. 네, 어머님. 영준 씨를 아세요? 그렇게 키울 거였으면서 그렇게 고생만 하다 젊은 날에 갔구나.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 아들이요? 어머님은 그동안 남편도 몰랐던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들려주었습니다. 윤우야, 사실 이 애미는 네 아버지를 만나기 전 영지처럼 젊은 나이에 시집을 한번 갔었단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어찌나 극성맞은지 어린 나이에 그 고된 시집살이를 견디며 지냈었지.
그리고 아들을 하나 낳았단다. 그 아이가 영준이다. 내가 여기 있는 영지 아들 재훈이를 보는데 그 얼굴이 어렸을 때 영준이 얼굴이랑 꼭 닮아서 직감적으로 알았지 뭐냐. 재훈이가 영준이 아들이라고. 아니면 그렇게 닮을 수가 없다고. 근데 그게 정말이라니. 아이고 하느님. 영준 씨가 어머님 아들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어머님은 집안이 어려워 어린 나이에 일찍 나이가 많은 남자에게 팔려간 듯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 고된 시집살이를 다 견디며 아들까지 낳았지만 그 나이 많은 남자는 매일같이 도박판에 술판에 가정을 거의 돌보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님은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을 쳤다고 해요. 어느 정도 살 곳을 마련하고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어머님의 시댁에서는 절대 아이만은 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이씨 집안 아들이라고요. 그렇게 내 아들을 영준이를 빼앗기고 이혼을 했지. 여자 혼자 살아가기 너무 간박한 세상. 목욕탕 청소부터 식당 일까지 안 해본 게 없다. 쓰러질 듯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쉬는 날이면 변장을 하듯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예전 살았던 동네에 가서 영준이를 몰래 훔쳐보곤 했단다. 이씨 집안 자식이라고 끔찍하게 여기던 게 진짜인지 좋은 옷을 입히고 학교도 잘 보내는 것 같고 가진 것 없는 어미 품에서 힘들게 자라느니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받고 넉넉한 집안에서 자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 그리고 나랑 이혼한 그 남자는 곧 새장가를 가더라고. 영준이한테 엄마가 생기는 거였지. 너무 어렸을 때 일찍 헤어지 어미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자란 게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새엄마지만 사랑 많이 받고 자라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영준이를 내가 다시 데려오겠다는 마음을 고이 접어버렸어. 그러다가 아빠를 만나신 거였군요. 그래. 그때 네 아빠가 사업을 시작하고 한창 이리 뛰고 저리 뛰던 시절이었는데 내가 일하던 식당에서 자주 점심을 해결하곤 했지. 어쩔 때는 저녁까지도 먹고 나도 가진 것 하나 없었고 네 아빠도 가진 것 하나 없는 시절이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살았는데 정말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을까요? 세상을 떠난 아이 아빠가 제 아들 재훈이의 아빠가 윤우 씨 어머님의 아들이었다니요.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제 형인가요? 왜 형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저한테도. 시어머님은 쓸쓸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빠를 만나 이룬 가정은 참 행복했어. 가난했지만 네 아버지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사업도 점차 키워갔지. 그런데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가 않는 거야. 영준이 빼앗기고 혼자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온갖 일을 한 탓인지 내 몸이 망가져 버렸어. 병원에 가 검사를 받으니 내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몸이라고 하더라고. 그럼 저는... 윤우야, 너는 네 아버지와 내가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다. 배 아파 낳지는 않았지만 네 아버지와 내가 가슴으로 낳아 배 아파 낳은 자식 이상으로 너를 아끼며 키웠어. 그건 누구보다 네가 잘 알지 않니? 고생을 너무 한 탓에 몸이 망가져버린 시어머니.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는 없었지만 전 시댁에 빼앗긴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커지고 속이 멍들어갔다고 해요. 그런 어머니를 안타깝게 생각한 시아버지가 어머님께 입양을 제안했다고 하셨어요. 그때 보육원에 갓난아기들이 많았다. 우리 부부 아이를 너무 좋아했지만 책임지고 데려오는 결정은 쉽게 할 수가 없더구나. 그래서 주말마다 보육원과 고아원에 봉사를 다니곤 했어. 그때 네 아버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되던 시기였고 금전적으로나 아이를 키우는 것은 무리가 아니었지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지.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니까. 그렇게 시아버님과 어머님은 보육원 봉사를 매주 다니며 갓난아기들 기저귀를 갈아주고 물품도 기부하고 선행을 이어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제 남편이 된 사람, 윤우 씨를 데려오게 된 거였죠. 너는 아기 때부터 눈빛이 초롱초롱했다.
순해서 때도 안 쓰고 잘 울지도 않았지. 주말에 봉사 와서 수많은 아기들을 보는데 유독 내 품에 안기면 새근새근 잠드는 너를 보고 돌아오길 몇 주 집에 와서도 네 얼굴이 아른아른거리더구나. 그래서 네 아버지와 나는 너를 우리 아이로 키우기로 입양을 결심했단다. 왜 그동안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저한테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랬는데 끝끝내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상처가 되었다면 이 애미를 탓해라. 네 아버지는 언젠가 네가 자라면 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네가 자라는 동안 그런 걸 모르고 자라기를 바랐다. 그냥 넉넉한 가정에서 사랑받는 외아들, 그렇게 너를 키웠고 네 출생에 관한 상처, 그런 것은 네가 모르고 자라기를 바랐어. 그런데 어느덧 네가 성인이 되고 이제는 말을 해야 하나 했는데 네가 다 커버리니 더 말을 하기가 어렵더구나. 그런데 이렇게 새아가를 맞이하게 된 자리, 이 손주 녀석 재훈이를 보니 사람의 연이란 정말 하늘의 뜻이구나. 더 이상 덮을 일이 아니라는 마음이 들어 이제야 털어놓는 어미를 용서해 주렴. 저희 엄마와 저, 남편 모두 쉽게 입을 떼지 못했어요.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남편이었죠. 평생 모르던 사실을 오늘에야 이 자리에서 알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잠시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어머님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님의 친아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재훈이 아빠, 영준 씨는 참 선한 사람이었어요. 모두에게 친절하고 성실하고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촛불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기에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그 사람을 믿고 아이를 낳게 된 거였고요. 물론 너무 일찍 떠나 우리 재훈이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저는 항상 믿어요. 너무 착해서 하늘에서 일찍 데려간 그 천사가 저랑 재훈이를 항상 지켜준 거라고요. 너무 고생만 하다가 일찍 떠난 사람이었지만 어머님을 닮아 정말 선한 사람이었어요. 고맙다 얘야. 내가 그 애를 빼앗기고 나올 당시만 해도 시댁이며 그렇게 어려운 집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또 공장에서 일을 하다 그런 사고를 당한 건지 새어머니에게 구박만 받고 자란 건지 가슴이 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떠나기 전 너처럼 마음 좋은 아가씨를 만나 행복하게 지내다 떠났구나. 내 아들 고맙다 얘야. 영준이 마지막을 지켜줘서 또 영준이가 이 세상에 남긴 아이 재훈이를 포기하지 않고 잘 키워줘서. 그리고 남편이 돌아왔죠. 남편의 표정은 한결 밝아 보였어요. 그리고 곧장 시어머님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엄마, 돌아가신 아버지와 엄마에게 감사해요. 정말 두 분의 아들로 저를 부족함 하나 없이 잘 키워주셨어요. 두 분이 제 부모님이고 제가 엄마 아들인 거 그건 변함이 없잖아요. 윤우야 내 아들. 기른정 무시 못한다고 하잖아요. 저희 어머님 비록 제 남편을 배 아파 낳지는 않았지만 배 아파 낳은 자식 못지않게 사랑으로 정성껏 키우셨습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늘 가슴 한켠에 두고서 그 자식에게 못다한 사랑을 저희 남편에게 쏟으면서요. 그렇게 눈물의 상견례를 마치고 나서 저희는 결혼식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 곱디고 온 한복을 맞춰 입으시고 화촉을 밝히셨죠. 그리고 제 아들이 화동으로 저희 결혼 반지를 가져다 주었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 겸 가족여행을 떠나는 것보다 남편과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님을 모시고 세상 일찍 떠난 아이 아빠를 만나러 가는 일이었습니다. 납골당에서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사람이었죠. 영준아, 애미 왔다. 이제야 너를 찾았구나. 미안하다. 내 살면서 언제나 너를 그리워했다. 애미가 곁에 있지는 못했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왔건만 네가 너무 착한 사람이라 하늘에서 너를 일찍 데려간 모양이다. 이제 여기 일은 하나도 걱정 말고 편히 쉬어라. 영지, 우리 새아기 엄마가 딸처럼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손주 재훈이 어렸을 적 너를 꼭 닮은 그 손주가 이 애미한테 하나뿐인 보물이다. 아무 걱정 말고
이제 편히 쉬어라. 억울하고 아프게 떠난 그 사람이 이제야 정말 하늘에서 편히 쉬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함께 떠난 신혼여행 겸 가족여행에서 아이를 재우고 남편과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 뭐를? 어머님의 아들이 맞나 그런 생각. 왜 어릴 때 어른들이 뭐만 하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잘못하면 다리 밑에 버려두고 온다. 그런 말 많이 했었잖아. 어렸을 때 난 그랬거든. 사랑은커녕 나를 괴롭히기만 하는 아빠를 보면서 난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 분명해. 친자식을 이렇게 대할 수는 없어.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 난 한 번도 우리 부모님께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농담으로라도 두 분은 나를 주워왔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 물론 바르게 자라도록 훈육을 엄격하게 하셨지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자주 하던 말씀이 아빠 아들 어디 가서도 아빠 아들인 거 잊지 말아라 였고, 엄마도 엄마 아들, 아빠 엄마 누굴 닮아서 이렇게 잘생기고 착할까? 였는데, 사춘기 시절 그런 적은 있었어. 가족 사진을 찍은 적이 있거든? 어렸을 때야 잘 모르는데 사실 사춘기 정도면 내 얼굴도 어느 정도 성인에 가까운 얼굴이잖아. 사진이 나와서 거실에 걸어뒀는데 문득 와, 난 진짜 누굴 닮았을까? 아빠 닮은지도 엄마 닮은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가벼운 생각이었지. 내가 입양된 거라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정말 그런 걸 못 느낄 만큼 나를 키우셨거든. 근데 그거 알아, 자기? 지금은 자기 어머님과 닮은 거? 그래? 맞아. 가끔 사람들이 보면 엄마 닮았다고 하는 말 많이 들었어. 함께 산 세월만큼 닮아가고 가족은 서로 닮아간다고 하잖아. 선한 어머님의 성품도 자기가 물려받았지. 어머님의 기품 있고 선한 인상까지 자기가 쏙 빼닮았어. 누가 뭐래도 자기는 어머님 아들인 거야. 아직도 내가 자기를 만나고 우리가 결혼을 한 게 꿈만 같아. 세상에 정말 다양한 가족이 있다지만 정말 우리 같은 인연이 또 있을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연결해주는 끈이 있던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해. 무지한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르지만 모든 것은 이어져 있다고. 남편도 저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만남에 그 끈을 이어준 것은 하늘의 별이 된 아이 아빠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우리 가족. 저는 불행했던 유년 시절과는 너무나 다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아들은 시어머님과 저희 엄마, 할머니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재훈아, 친할머니가 좋아, 외할머니가 좋아? 둘 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뭐? 이 녀석 정말 아빠 바라기네? 아이가 그렇게 느낄 만큼 남편은 아이를 친아들로 여겨 사랑을 주고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님 사업을 물려받아 바쁜 와중에도 주말에 잠을 줄여가며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20살 어린 나이, 집을 나와 타지에 생활하며 아이를 낳고 홀로 견뎌낸 서울살이,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까지 어느 고요한 밤에 돌아보면 그 모든 인생 역경의 순간들이 필름처럼 스쳐갈 때가 있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많은 것이 달라졌겠지요. 알 수 없는 미래는 늘 불안하지만 저는 행복한 현재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결혼한 지 2년 뒤 저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재훈아, 박재훈? 왜 엄마? 재훈이 동생 있었으면 좋겠어? 동생, 여자 동생, 공주처럼 예쁜 여동생. 우리 아들의 바람대로 태어난 아이는 예쁜 여자아이였습니다. 혹 누군가는 걱정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떠난 이의 아들인데 이제 남편과의 사이에서 친자식이 태어났으니 아들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제 남편, 이 사람 스스로가 입양아이지만 그런 것을 모를 만큼 사랑받고 자랐고 가슴으로 낳아 기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에 저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재훈아, 제이야, 우리 왕자님, 공주님 주말에 아빠랑 어디 갈까? 맛있는 거 뭐 먹고 싶어요?
아빠, 나 동물원, 나 판다 보고 싶어. 나도 판다. 재훈아, 제이야, 할미 왔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재훈이 언제 이렇게 쑥쑥 자랐노? 우리 제이는 엄마 닮아서 볼 때마다 더 복스럽고 예뻐지네. 우리 손주들 할미 안 보고 싶었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쑥쑥 자라도 한결같이 자라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과 태어난 딸 모두 시어머니께 최고의 기쁨이지요. 애정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내 인생을 이럴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답답한 속마음을 기도하듯 털어놓는 소중한 존재가 있으신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선한 마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그 빛이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끄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저는 아직도 어리지만 남들보다 일찍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고비들을 넘겨온 저로서 그런 마음이 문득 들더라고요. 세상이 어둡고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막막한 기분이 들 때 마음에 있는 한 줄기의 빛을 꺼뜨리지 않고 용기를 내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의 상견례 자리에서 새롭게 탄생한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언제나 행복하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